있었어요. 바로 사장님의 비서 겸 간호사 언니였습니다. 이분은 원래 간호사 출신인데 돌아가신 사모님과 친분이 있으신 분이었다고 해요. 사장님이 건강하실 때도 야매로 건강주사 같은 것도 놔주고 워낙 일처리가 빠릿빠릿해서 사장님이 기업을 세우고 바삐 돌아다니실 때 스케줄을 챙겨주다 보니 어느새 비서 겸 주치의 비스무리하게 함께 일을 하게 되신 거죠. 한마디로 거의 30년 가까이 사장님 곁을 지키신 분이었죠. 근데 이분이 저를 엄청 귀찮게 했어요. 아무래도 텃세 같은 거였죠. 집 안에서 비서 언니하고 저 둘이 여자고 사장님 차를 몰아주는 운전기사 아저씨가 계셨지만 그분은 때가 되면 본인 집으로 갔기 때문에 사장님 댁에서 비서 언니와 저 그리고 사장님 이렇게 셋이 살았습니다. 소위 밤만 되면 비서 언니가 저를 식모처럼 부리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자고 있는데 누가 툭툭 발로 저를 밀더라고요. 방문을 잠그고 자는데 그걸 열쇠로 따고 들어온 사람이 누군가 싶어서 보니 비서 언니인 겁니다. 저를 깨우더니 사장님은 둥글레차 좋아하시니까 편의점 가서 둥글레차 티백이라도 사와. 그거 내일 아침에 사다 놓으면 안 돼요? 지금 시간이... 너 잘리고 싶니? 사장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게 네 도리 아니야? 이게 지금 누가 걷어줬는지도 모르고 까불어. 알았어요.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잠 못 자게 굴고 툭하면 시비를 걸기도 했죠. 근데 그 모든 게 사장님이 주무시거나 어디 다른 곳에 계실 때 벌어지는 겁니다. 하루는 비서 언니가 나도 한때 전국 돌면서 공사장 한밭집에서 일해봤어. 나는 허드렛 일만 하고 돈도 떼이고 장사하다가 화재로 다 날려먹고 그랬어. 비서님도 그런 아픔이 있으셨군요. 누가 너보고 동정하래? 내가 그때 요리만 제대로 배웠어도 너 같은 술장사 여자애는 집에 안 받아들였어. 어디서 이상한 개뼈따구 같은 게 들어와서. 으이그. 참나 다시 생각해봐도 기가 차네요. 하여튼 무슨 말만 하면 트집 잡고 시비 걸고 저를 못살게 굴었죠. 그러더니 조금씩 저를 식모 취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는 비서 언니가 술에 많이 취해서 새벽에 들어왔더군요. 솔직히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잘까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현관 신발장 앞에서 뭐라 중얼거리는데 도저히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사장님은 마침 서울에 출장을 가셔서 집에 저랑 비서 언니 단 둘뿐인데 비서가 와서 저러고 있으니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문을 벌컥 열고 나가서 해도 너무하네요.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조용히라도 하고 씻고 자야죠. 지금 이러는 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영상으로 찍어서 사장님 보여드릴게요. 그 말 한 번 했더니 비서 언니는 무슨 나라 잃은 백성 마냥 통곡을 하면서 자기를 무시했다고 난리 부르스를 추는 겁니다. 나 무시하는 거니? 내가 나이 먹고 쭈그렁 할머니 되니까 너까지 날 무시하는 거야? 너는 이런 버릇 어디서 배웠니? 너 고아라며? 너 이 고향에도 아니고 술집에서 장사했다며? 이러면서 저와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화가 정말 머리끝까지 오르고 또 올랐지만 술 취한 사람에게 성질만 바락바락 내기도 싫고 말 섞기도 싫어서 그냥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부터 비서 언니가 해장국 좀 끓여줘라. 저 바빠요. 알아서 해드세요. 너는 지금 앞뒤 분간 못하니? 말이 말 같지가 않은 거야? 이러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정말 가증스럽더군요. 그래도 끝까지 저는 요리를 해주진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가정부로 들어왔어도
사장님의 가정부로 취직한 거지 비서 뒤치다꺼리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에 사장님이 돌아오니까 그 앞에서 쓰러지는 척 연기를 하면서 제가 실수를 해서 집안에 우환이 가득하네요. 사장님을 끝까지 보필하지 못한 제가 잘못이에요. 이러면서 사장님 안 계신 동안 무슨 큰일이라도 난 듯이 눈물 연기를 해대는데 정말 대종상대상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장님은 뭔 일인지 모르지만 얼른 사과드려. 괜히 큰 소리 나오게 하지 말고 이러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더군요. 그런데 거기까진 참고 견딜 수 있었어요. 왜냐면 사장님도 저를 언제나 딸처럼 이뻐해 주셨고 특히 제가 하는 반찬이나 음식을 참 맛있게 드셨기 때문이죠. 이거 정말 맛있다. 이 안주에 소주 10잔은 마시겠네. 사장님, 술은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술안주가 아니에요. 알아. 그냥 해본 말이야. 그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술 생각 난다는 거지. 그만큼 사장님은 제 음식 솜씨를 좋아해 주셨고 제 일처리를 마음에 들어 해 주셨거든요. 저렇게 능력 있고 다정다감한 분이 혼자 계시는 것도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비서 언니에게 사장님, 가족은 안 계세요? 알아서 뭐하게? 그냥 궁금해서요. 없어. 아들 하나 있던 것도 죽고 아내도 죽고 친척들하곤 연락 끊긴 지 오래야. 나중에 안 거지만 사장님의 고향은 이북인데 이북 출신 부모님이 피난 온 후에 사장님을 낳은 거라 고향 친척도 없고 친구들도 많이 돌아가셔서 많이 외로움을 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2년쯤 지나다가 이제 슬슬 대출금도 거의 다 갚아갈 때쯤 사고가 터졌어요. 바로 집 안에 사장님의 돌아가신 사모님이 아끼던 반지가 사라진 거예요. 비서 언니는 제가 훔쳐간 거라며 난리를 쳤고 저는 당연히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고 손사래를 쳤죠.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반지나 훔치려고 했으면 진작에 훔쳤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무력을 낸 적도 없고 빨리 대출금 갚으면 동네를 뜨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사장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비서 언니는 건수 잡았다는 눈빛으로 사장님, 얼른 쟤 내보내세요. 세상에, 사모님이 아끼는 물건을 훔쳐갔다니깐요. 제가 봤어요. 이러면서 저를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비서 언니 얼굴에 찬물을 확 끼얹더니 해도 너무하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러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그런데 사장님이 무슨 영상을 하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거실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지금이야 CCTV가 흔하지만 그땐 방 천장에 그냥 무슨 경고등 비스무리한 게 달린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사장님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두신 거였어요. 사장님도 비서 언니가 뭔가 이상하다고 눈치채셨는지 몰래 그걸로 비서 언니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저의 행동 모두를 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소름 끼치는 일이죠. 근데 그땐 그 생각보단 그 영상 덕분에 제가 도둑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도둑은 운전기사 아저씨였습니다. 몰래 집에 들어와서 훔쳐가는 장면이 찍혀 있더군요. 사장님도 그 장면을 보고 신고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운전기사 아저씨도 사장님과 오래 일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비서 언니가 난리를 치니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운전기사 아저씨는 자기가 돈에 눈이 멀어서 죽을 죄를 지었다며 알아서 나가겠다며 싹싹 비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공범도 함께 나가야지. 안 그래?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어서 보니 세상에나 공범이 바로 비서 언니였습니다. 알고 보니 둘이 짜고 사장님 집에 있는 물건 중에 눈에 잘 안 띄는 것들을 몰래 팔거나 혹은 현금을 꼬불치곤 했더군요.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사장님이 눈 감아줬지만 이제 슬슬 도가 지나치니까 증거 자료로 영상을 찍어둔 거였습니다. 사장님은 그걸로 비서 언니와 운전기사를 내보냈어요. 그래도 그동안 정이 있다면서 경찰에 신고는 안 하셨고요. 비서 언니는 나가면서 사장님에게 눈물로 죄송하다고 했지만 저에겐 악담을 퍼부으면서 나갔어요. 너가 오고 나서 집안이 아주 시끄러웠어. 솔직히 저는 아무것도 한 짓도 없는데 끝까지 저주를 퍼붓는 비서 언니의 행동거지가 참 못났다 싶었죠. 그렇게 사장님 집엔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가 비서 일에 식사도 챙기다 보니 점점 안사람 노릇도 하게 되더군요. 그렇다고 이상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절대로 일적으로만 선은 확실히 지켰거든요. 하지만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하죠? 사장님 곁에서 밥 챙겨드리고 때론 아플 때 간호해드리고 정기적으로 병원 모시고 가고 이런저런 보살핌도 받고 챙겨드리다 보니 이성적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친구에게 상담을 했더니 친구도 솔직히 너 동네에 소문났어. 사장님 부인이라고. 무슨 소리야? 우리 그런 관계 아니야. 비서가 이상한 소문 퍼뜨렸나 보구만. 그래서 경찰서에 쳐 넣었어야 하는데. 어차피 소문난 거 같이 살면 어때?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부인처럼 같이 살아. 그 말에 솔직히 뭔가 이상한 안도감이 들더군요. 어차피 저도 미혼이고 사장님은 아내도 없고 이렇게 된 거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점점 연인처럼 가까워지고 저도 마음의 벽을 허문 채 무려 10년 가까이 지냈습니다. 참 좋은 시절이었어요. 비록 혼인신고만 안 했지 사장님과 저는 부부처럼 알콩달콩 지냈죠. 한 남자의 여자로 사는 것만으로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면 가족이란 걸 처음 느껴봤고 여자라는 걸 처음 맛봤으니까요. 사장님은 저에게 물심양면으로 모든 걸 다 해주셨고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지냈죠. 말씀드렸다시피 사장님은 지병 외엔 워낙 튼튼하셨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신 터라 든든했어요. 그리고 24시간 365일을 함께 했죠. 다만 2달에 한두 번 정도 서울이나 다른 지역 출장을 가실 때만 혼자 가셨어요. 어차피 저를 쉬게 해주고 싶다며 다녀오시면 꼭 선물도 챙겨주셨고요. 그 외엔 정말 사장님과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자연히 동네에서도 제가 사장님 아내라고 소문이 났고 나중엔 자연히 그렇게 믿게 됐고요. 그런데 그날은 사장님이 다른 지방에 출장을 가셔서 저 혼자 집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저녁에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경찰이고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으니 빨리 병원으로 와서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장난 전화 같더군요. 그래서 회사 직원 중에 한 명의 도움을 받아서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병원이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더군요. 경찰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눈에 봐도 성깔 있어 보이는 여자랑 비서 언니가 그 근처에 있는 겁니다.
비서 언니가 여기 왜 있는 거지? 하면서 남편 시신을 확인했더니 맞더라고요. 제가 휘청거리면서 잠시 의자에 앉으니까 갑자기 비서 언니 옆에 있던 성깔 있어 보이는 여자가 제 머리끄댕이를 잡아 끌면서 니년이 우리 남편 잡아먹었지? 내 남편 살려내라! 니네 언제부터 그런 사이야? 언제부터 니네가 그렇고 그런 사이였냔 말이야! 하며 소리를 질러대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처음 보는 이 여자가 갑자기 사장님을 두고 남편이라고 한다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나한테 왜 이러냐는 식으로 제가 떼어놓으니까 갑자기 비서 언니가 너 내가 경고했지? 너가 오고 나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다니까. 이게 뭐예요? 저 여자는 누군데요? 누구긴 누구야. 사모님이지. 너무 충격적이더군요. 제가 사장님 모시고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는 여자가 갑자기 사장님의 아내라며 나타났으니 안 놀라고 배기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너가 진짜 마누라인 줄 알았냐? 웃기지 마. 내가 남편이랑 떨어져 살았을 뿐이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아이 키우고 잘 살았었어. 이러는 겁니다. 세상에나 아내가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아이까지 있다는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비서 언니는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사장님이 이혼 안 하셨거든. 그래서 너랑 혼인신고 안 하신 거야. 네가 나한테만 잘 보였어도 내가 이런 거 다 알려주고 그랬을 텐데 네가 깝죽거리는 바람에 아주 꼴 좋다.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고 수치스럽더군요. 저의 청춘 10년이 다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사장님의 아내라고 말하는 여자는 첩주제 장례식에 올 생각 하지 마! 이러면서 선을 확 그어버리는 겁니다. 졸지에 저는 10년을 함께한 남자의 장례식에도 못 갈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비서 언니랑 그 여자랑 뭐라 하더니 화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장례 절차 없이 그냥 진행하겠다고 하는 거죠. 가족이니까 화장을 하든 말든 모든 권한이 그 여자한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인데 장례식은 열어드리는 게 도리니까요. 제가 울며 불며 애원했죠.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장례식은 열어주세요. 안 그럼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부의금 들어오면 그것도 따로 챙기시면 되죠. 다 좋은 일이니까 마지막 가시는 길은 제대로 치러주세요. 제가 눈물로 호소하자 그 여자도 그건 마음에 걸렸는지 부랴부랴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절차를 밟는 겁니다. 아무래도 부의금이 쏠쏠하게 들어올 것을 노렸겠죠. 대신 저는 장례식 안으로 들어가진 않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샌 밤 10시 이후로 웬만하면 조문객이 오질 않는데 그땐 새벽에도 오시고 밤새워서 고스톱 치는 분까지 계셔서 상주들은 거의 잠을 못 자고 있었죠. 그러니 저는 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로비에만 있었어요. 장례식장 오신 분들은 제가 아내인데 로비에만 있으니까 좀 의아해하면서도 위로의 말을 해주고 가는데 이 상황을 처음부터 본 회사 직원은 저에게 다가와서 사모님,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제가 본의 아니게 상황을 다 듣게 됐는데 솔직히 화가 나서요. 이러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원이 뭘 돕겠어요. 그냥 멍하니 있었죠. 근데 이 사원이 다른 누군가도 만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더니 갑자기 뭔가를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건네는데 웬 녹음기더군요. 그러면서 녹음한 목소리를 들려주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엔 비서 언니와 그 여자가 나눈 은밀한 대화가 다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남봉꾼 주제에 젊은 여자 집안에 들여다가 살게 해줬으면 보험금이라도 빵빵하게 주고 갈 것이지. 잘 처리했어? 사모님, 아니 언니, 걱정 마. 내가 그런 거 다 진즉에 확인했어. 그리고 보험이라고 해봤자 사업한다고 그걸로 보험 대출 받아놔서 쓸모없어. 유언장에도 아들 말고 아까 그 술집 애한테 주라고 되어 있는 거 내가 몰래 빼돌렸지. 그래? 유언은 우리 아들한테 돈 주는 거 아니었어? 아니, 그 돈을 왜 저 여자애한테 줘? 술 팔던 애라며? 맞아. 무슨 포장마차에서 술 팔던 애야. 그래서 문서도 바꿔치기 해놓고 그랬으니까 장례 치르고 회사 회계 담당하는 사람이랑 해서 회사 넘겨버리고 그 돈으로 우리가 나눠 먹으면 돼. 그 인간 이혼 안 해주길 정말 잘했네. 아유, 잘 죽었다. 그렇게 사람 속을 썩이더니 아주 속 시원하다. 아주 통수의 또 통수의 연속이더군요. 사장님이 왜 나한테 아내의 존재를 숨겼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돈 좋아하는 아내와 아들을 볼모로 이혼 안 하고 돈만 뜯어낸 거죠. 착한 사장님은 그걸로 만족하며 살다가 저란 존재를 알고 사실혼을 맺었지만 차마 결혼은 못 해주니 미안해 했었고요. 그 사이에 비서 언니란 작자는 그 여자랑 말 맞춰서 유언까지 뜯어고치며 돈을 빼돌려서 한몫 잡으려는 게 다 녹음이 되어 있었죠. 심지어 사장님의 노력이 담긴 회사도 유언 고쳐서 팔아먹을 심산으로 보였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녹음기를 경찰에 제출하고 사문서 위조 등으로 전부 다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 받으면서 비서 언니가 무슨 말이에요? 난 그런 적 없어. 법대로 해, 법대로. 라고 했다는데 법대로 하면 사문서 위조는 빼박이었죠. 유언장을 고쳤으니까. 게다가 회사 팔아넘긴 애 만에 모든 정보까지 비서 언니가 이미 말을 맞춰놓은 정황도 있어서 회사에 있는 직원들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개입하니 일이 조금 커지는 듯 했습니다. 일단 비서 언니는 문서 위조 관련해서 이미 처벌을 받게 된 입장이고 일이 커지니 그 여자는 제게 와서 남편 이름으로 된 재산은 우리 나눠요. 나도 형편이 어렵지만 그쪽도 어렵잖아. 그리고 법적으로 손댈 수도 없을 거고 대신 내가 처리해 줄 테니 괜히 불똥 튀지 않도록 중간에서만 잘 막아줘요. 이러는 겁니다. 저는 절대 그럴 생각 없고요. 단 한 푼도 사장님 돈을 받을 생각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 여자를 안전하게 보낼 생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여자는 제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사장님 집을 팔려고 하길래 제가 필사적으로 막았고 대신 저도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지금 아내의 권한을 찾기 위해 법적 투쟁 중입니다. 제가 아내의 권한을 찾으면 집도 회사도 그 여자가 어떻게 할 수 없을 테니까요. 변호사 선임해서 전부 다 금융거래는 올스톱 시켜놨기 때문에 장기간 소송이 되겠지만 저는 제 잃어버린 10년을 꼭 찾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남는 게 없냐고요? 아니요. 일단 사장님 유품을 정리 중에 금고 뒤편에 웬 가방이 들어있더군요. 거기에 보니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여자 아들에게 주는 돈이 있었습니다. 정말 큰 액수였죠. 물론 전부 현금이었습니다. 거기엔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더군요. 근데 웃긴 건 사장님 장례식장에 아들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사장님도 불쌍하더군요. 이런 막장 아들 때문에 이혼도 안 하고 매달 만나러 가더니 불쌍하기도 하고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이런 남자 때문에 내 10년이 안쓰럽고 앞으로 법정 소송까지 싸워야 할 제 인생이 가엾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옆에 또 다른 가방이 있는데 거기엔 저에게 주는 돈이 있더라고요. 아들보단 액수가 적긴 했지만 저까지 생각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의 일부를 변호사비로 내고 나머지는 동네에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작은 케이크점을 말이죠. 진작에 이걸 했더라면 여기까지 흘러오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먼 길을 돌아서 드디어 하고 싶었던 케이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누가 봐도 제가 사실혼 관계지만 아내인 게 분명하니까 저는 꼭 제 위치를 찾고 남은 생은 편하게 그리고 이젠 사랑을 받고 주면서 살고 싶어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소송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사연 올릴게요.